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탠스를 바꾼 게 이거예요. 너무 규제 강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현행 유지로 바꿨습니다. 말 그대로 현행 유지로 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안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시장 상황이 이렇게 너무 나빠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정 대상 지역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중과세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호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정책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주택, 특히나 자산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니까 이 주택 관련해서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는지를 초반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새 정부에게 여러 가지 바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 전에 다양한 건설 CEO나 아니면은 건설업계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대표적으로 다 말했던 게 뭐냐. 우선은 공급을 좀 지원을 해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하고 대출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달라라는 게 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세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놨느냐. 이게 좀 스탠스가 바뀌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대선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규제 입장이었었고, 그다음에 반대쪽 입장은 이제 세금을 더 풀자라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탠스를 바꾼 게 이거예요. 너무 규제 강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현행 유지로 바꿨습니다. 말 그대로 현행 유지로 하자. 왜냐면은 말 그대로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억누르진 않겠다. 말 그대로 제도는 그대로 두고 거기서 이제 다주택자 하실 분들은 다주택자로 중과세, 지금 가지고 있는 중과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1주택자는 말 그대로 비과세 계속 잘 받을 수 있게끔 처리해주자. 말 그대로 주택수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될 수 있게끔 처리해주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우클릭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부동산 세금은 이게 어찌 보니까 손댈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스탠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약으로도 안 나온 거라고 봐요. 왜냐?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쓰겠다라는 얘기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실천이 될 것이냐 여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세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수 공백의 상황이란 것,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정책적으로 변화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비춰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세수 공백이 큰 상태냐? 맞습니다. 정말 세수 공백이 큰 상태예요. 23년하고 24년 세수 결손이 지금 거의 87조 정도나 됩니다. 아주 큰 금액의 세수 결손이 났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감사원에서 말을 하기를 그 윤석열 정권에서 이 말 그대로 예상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세수에 일실이 생긴 부분이 80% 정도 되는 것 같다. 말 그대로 69조가 결국은 예산 편성할 때 우리나라가 너무 잘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향들이 추후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좀 고민되지만 하나의 요소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선 이후에 부동산 세금 이런 점은 꼭 챙겼으면 하는 게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도 이제 곧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곳에서 강의도 하고 제 채널에서도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방금 세금 시장, 세수 부족하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토어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3구랑 용산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의 97.7%가 줄었습니다. 말 그대로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니까 주택을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대부분 갭 투자로 해서 부동산 자산 가치 증가를 노렸던 세력들이 많았는데 그게 쫙 빠진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강북은 풍선 효과. 여기 못 사면 말 그대로 한강변 라인으로 마포, 아니면 강동, 성동, 광진구 이런 데 사겠다. 이런 형태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5월 23일 날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인 1차관 이런 분들 다양한 이제 관계 부처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16차 부동산 시장 공급 상황 및 점검 TF를 열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무섭다고 봐요. 왜냐하면 토지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해서 시장 안정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게 말 그대로 풍선 효과로 더 막 뭔가가 퍼지려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억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안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시장 상황이 이렇게 너무 나빠니까 이게 너무 투기꾼이 몰린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정 대상 지역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게 되면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다 중과세가 증가됩니다. 결국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금 정책은 그대로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금의 중과세는 그대로인데 이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 이 세금의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나 버린다면 사실 정책은 그대로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중과세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수가 부족하다는 거. 물론 이제 이거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이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다시 어떤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을 더 설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 이 두 가지가 맞물린 상황이니까 내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그걸 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 이 점을 꼭 유념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세금 정책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상속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